사주의 강한 신살과 오행별성격. 사주의 백호대살. 사주의 백호대살은 동양의 전통 천문학과 점술에서 풀이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백호는 하얀 호랑이를 의미하며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서에서는 강력한 기운을 지닌 신성한 동물로 여겨왔다. 사주의 백호대살은 주로 사람의 운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며, 이 용어는 한 사람의 사주를 분석하여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데, 사주의 풀이에 따라 나쁜 기운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다. 백호대살은 사주팔자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 중요한 요소들은 주로 날짜, 시간 및 태어난 장소와 관련이 있다. 동양의 사주팔자에서는 인간의 운명은 천지간의 성분과 조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천지간의 성분과 조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주의 백호대살을 풀이해서 응용되는 것이다. 백호대살은 주로 사람의 사주에 나타난 백호의 위치와 백호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해당되는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고, 백호는 주로 악한 힘과 불운을 상징하는데 그 위치와 영향력에 따라 운명의 길이나 불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백호대살은 동양의 사주학과 점술에서는 중요한 신살 중의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 이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운명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주의 해석에 따라 운명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사주의 괴강살. 사주의 괴강살은 북두칠성의 머리 부분 4개의 별 중에 첫 번째 별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귀성과 살성으로 극귀, 극천의 기륭 양극단으로 작용하는 신살이다. 주로 사주팔자에서 파생된 것으로 특히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이나 행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괴강은 한자로 나쁨과 좋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사람의 운세가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다. 사주의 괴강살은 주로 전문가나 사주책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은 사주를 분석하여 해당 개인의 운명과 행운을 판단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좋은 괴강은 행운과 성공을 예고하는 반면, 나쁜 괴강은 불운이나 어려움이나 생활 속의 고통을 의미할 수 있다. 괴강살이 사주에 있으면 자기주장이 강하고 카리스마, 리더십, 독립심이 강하며 명예를 중시하고 성격이 아주 극단적으로 상대방의 분위기를 압도할 수도 있을 만큼 당당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엄격한 성격이다. 괴강살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흉성으로 인해 횡폭, 살생, 극빈, 재난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사주의 괴강살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되기 힘든 미신적인 신념도 있으며, 개인의 운명이나 행운을 결정하는 요소로 신뢰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너무 맹신을 하여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주의 공방살. 주의 공방살은 한국의 전통적인 점술 중 하나로 사주팔자라는 생년월일과 시간에 따른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사주는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양, 달, 행성들이 위치한 별자리의 조합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개개인의 성격, 운명, 미래를 짚어볼 수 있다. 공방살이 사주에 있으면 부부간에 같이 살지 못하거나 같이 살아도 부부간의 금술이 좋지 않고 늘 갈등 속에 살아가며 늘 남편을 그리며 외롭게 살아야 하는 운명적으로 나쁘게 작용하는 살이다. 사주의 공방살은 사주팔자를 통해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특히 부부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운명을 풀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각 사람의 사주는 각기 다른 별자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를 분석하여 나의 살아가는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 사주의 공방살에서는 주로 생년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사람의 사주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사람의 성격, 잠재력, 직업 적합도, 결혼과 부모님과의 관계, 건강 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운세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주의 공방살은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이 공방사를 찾아내어 사주에 응용을 한다.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은 아니며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살이 사주에 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부는 두 사람 운명의 조화로움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주의 오행별 성격. 사주는 오행과 육친, 흉신, 길신, 형, 충 등의 작용에 따라서 성격을 파악한다. 성격 공부를 잘하면 심리학 박사가 아래로 보인다고 한다. 현대심리는 통계적 심리인데 비하여 사주에서는 개별적 심리를 정확하게 추리할 수가 있다. 사람의 천성은 무의식 중에 노출되므로 고치기가 힘들고 변하기가 어려운데 강력한 의지와 자기 최면으로 노력을 하면 고칠 수도 있다. 남자는 외양내음으로 태어나며 겉으로는 강하나 내적으로는 약하고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성강후약하며 의리 있고 용맹하고 지배의식은 강한데 자제력이 약하다. 여자는 외음내양으로서 겉으로는 약하나 내적으로는 강하고 선약후강하며 모성애로서 인정과 자손에게는 약하고 희생정신이 강하다. 금이 목을 건드리면 금극목하여 간이 치매를 받게 되어서 화가 발생하니 간이 열을 받고 간이 열을 받으니 담즙이 모자라고 담즙이 모자라니 황달이 되고 황달이 흑달이 되고 흑달이 간암이 된다. 고로 마음을 비우고 항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야 오장육부가 균형을 이루면서 성격도 좋아지는 것이다. 목일주면 천성이 인정으로 태어났는데 운에서 금운으로 오면 인정스러운 성격이 바뀐다. 이러한 현상이 후천적 성격이다. 사주에서도 이러한 성격을 알아야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선천적 성격과 후천적 성격의 예. 선천적인 성격은 유전인자와 사주 월주의 영향 그리고 사주의 구성 요건이 좌우를 한다. 예를 들면 간목일주가 8월생이면 부모는 항시 자식에게 의리가 있어야 한단다. 하고 가르친다. 그러나 간목은 성장하면서 인정도 있어야 해요 하면서 살아가다가 머리 도화살이고 부모의 궁임으로 엄마가 소실이고 나중에 금극목 당하면 반항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린다. 선천적인 성격은 일주를 기준해서 연결이 되고 일주와 월주의 연결로 부모의 영향으로 어떠한 성격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 후천적인 성격은 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 운의 자체가 원사주의 흐름을 완전하게 지배를 하게 되면 선천적인 성격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사주 자체에서 일지, 시지가 일주의 천간에 미치는 영향이 후천적인 성격이다. 예를 들면 을목일주가 5월에 태어나서 월상관이다. 반항하로 태어나서 첫인상은 꼴통으로 생겼는데 만약에 5월에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일지가 해수라면 인수가 수국화시켜서 상관을 억제시키니까 사람이 착하다. 상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대단히 좋더라. 이러하듯이 운은 항상 변하므로 사람의 마음도 하루에 12번씩 변한다. 상생상극으로서의 성격. 상생으로서의 성격은 인정을 나타내는 목은 예의를 나타내는 화를 생한다. 목화는 공존하니까 언제든지 인정이 있는 사람은 예의가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은 인정도 있다. 예의를 나타내는 화는 신용을 나타내는 토를 생한다. 예의가 있으니까 신용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신용을 나타내는 토는 의리를 나타내는 금을 낳게 하고 의리를 나타내는 금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 예를 들면 김효일주인 경우 여자의 경우는 쓸데없는 인정을 지키려고 몸이 다 망가지며 남자의 경우는 인정이 많아서 외상값도 못 받는데 사업한다고 하는데 절대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상극으로서의 성격은 목극토하면 인정은 신용을 극하니 인정이 많으면 신용이 없다. 수극화하면 지혜는 예의를 극한다. 지혜는 꾀이다. 고로 모든 공부는 꾀로만 가르치면 윤리도덕은 자연적으로 무너진다. 윤리도덕은 소질오염이 심해지면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토국수하면 신용은 지혜를 극한다. 꾀를 부리지 않아야 신용을 지킬 수 있으며 밥을 많이 먹으면 위장이 늘어나니까 사람이 좀 둔해진다. 화극금은 예의는 의리를 망치며 금극목은 의리가 있는 사람은 인정이 모자란다. 금일주는 냉정한 것이 특징이다.